네, 오늘 장 마감 20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민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다뤄보죠. 코스피 코스닥 아직도 1% 중후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간은 윤혜림 대표, 기동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거래를 두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특징도 다뤄보고 그러고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먼저 펩트론이에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이 워낙 성장주에 대해서 외면하다 보니까 개별 이슈가 아닌다면 눈에 안 띄거든요. 이번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당뇨 추가 물질 이전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뉴스를 세로 뉴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펩트론 사볼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오로 일치가 됐는데 좀 강력한 뉴스였습니까? 장기 지속형 당뇨 치료제 이 시장을 한번 좀 찾아보니까 네. 제가 제약바이오 공부를 최근에 좀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는 당뇨 치료제가 2, 3일 정도 지속을 갖고 있었다가 최근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약 일주일 정도 지속형을 가진 당뇨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해당 일주일 간의 어떤 당뇨 치료제 쪽의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펩트론이 1개월 지속형의 당뇨 치료제 개발에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번 계약도 좀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존 일주일 이걸 뛰어넘어서 1개월 이상의 지속성을 가진 당뇨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는 있지만 1개월 동안 지속이 되려면 그 약물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속도를 조절해줄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지금 펩트론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농도를 제어해가지고 일정량의 약물만 계속적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력이 기존의 어떤 한계를 많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조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 제약회사들 중요한 게 캐시카우를 만드는 거거든요. CMO라든지 CDMO 같은 위탁 개발 생산도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오송 공장에서 CMO 생산까지도 이뤄낼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보면 지금의 시세 분출 다만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주셨고요.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해서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가라앉아 있는데 네.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것 같잖아요. 네, 내년도까지도 저는 개별 뉴스에 따라서 조금 옥석가리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업황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뭔가 수급적으로 큰 어떤 흐름 탄력은 받기는 좀 제한적일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을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종목별로 제약주들은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PI 첨단 소재 볼게요.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두 분은 추가 하락까지 염두하고 계신지 OX로 보죠. 이번에는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이번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 발표로 인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지난 4월 말에 체결한 이 방열 시트용 PI 필름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에서 내년 PI 첨단 소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64% 그리고 28.7%씩 감소한 2,909억 원, 541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중국 스마트폰 시장 지금 재고 조정 중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이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3년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바닥을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침체가 깊으면 재고가 정리가 되더라도 또 신제품 수요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좀 많이 빠진 상태여서 드라마틱하게 조금 빠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죠.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PI 첨단 소재도 그렇고요. 사실 올 한 해 좀 힘들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한 2, 3년 그 호황기 때 담았다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 계시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PI 첨단 소재 내년에 좀 괜찮아질까요? 전반적인 업황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도 조금은 지금 같은 어떤 횡보하는 모습은 더 보일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뭐 뺄 수가 없는 게 일단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장기 차입금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매출 채권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사들한테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금 흐름은 굴러가야 되니까 뭐 은행권에다가 장기 차입금이 약 59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영업과는 상관없는 어떤 악순환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실적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개별 종목 흐름들에서. 다만 지금 PI 첨단 소재가 현금 흐름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기보유자의 영역에서 신규 접근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락한다고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KT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구현모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좀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이 뉴스가 KT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인 건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최근에 또 배당나기를 맞고 나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KT였는데 앞으로의 경기 방어주 역할을 기대해보고 사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오를 주셨는데요. 사실 KT의 이번 이슈가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의 좀 주가 방향, 성장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더 빠질 것 같다 보신 거예요? 이제 사실 최근 이제 배당락으로 많이 조금 갭하락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이사의 구현모 대표의 연임 결정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사실 오늘 하루 중에도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보합했다가 빠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밑꼬리 같은 경우도 이제 481선 근처를 터치한 걸 보니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이탈한다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있는데 이제 3분기 반영 예정이던 이 인건비 인상분이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4%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모 CEO가 연임을 한다면 이제 23년에 이 공격적인 배당 정책 및 지배 구조 개편으로 조금 향후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이슈 남아있고 또 이제 배당락 이후에 급락한 점을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작진에게 지금 급하게 들은 걸로는 기동현 대표님이 O가 아니라 X라고 다 맞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살짝 어긋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KT의 어제 그 배당락일 때 이걸 담아볼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X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더라도 22년 3월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8월까지 담아줬거든요. 그 이후부터 9월부터 매도세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3월 가격대까지 내려와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뭐 통신이라든지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업황 자체를 상당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통신 3사가 이번에 정부의 28GHz 단의 주파수를 회수 당하게 되면서 앞으로 5G라든지 6G 투자 늘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어떤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해서 5G라든지 6G 쪽의 투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5G라든지 6G의 기술 패권 투자들 경쟁들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 강국으로서 통신 3사들 꾸준히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 내년부터 통신주들, 통신 장비주들 업황까지도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X 의견, KT 주가 현 구간의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직접 거는 종목으로는 뭐가 있을까? 사실 내년에
다음 장 미리 보기지만 내년에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이 종목으로 두 분이 꼽아주신 거잖아요. 평소보다 더 의미가 부여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부터 볼게요. 히든카드라는 키워드와 함께 7억 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가 7억 명일까요? 어려운데요.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같죠? 영혼이. 아, 영혼이 없이 지금 그냥 보자마자 어려운데요라는 거. 전 히든카드는 뭘까요? 이것도 진짜 너무 너무 많을 것 방대해서 같은데. 어렵긴 해요. 히든카드 어려워요? 네. 그 게임 하실 때 포커 같은 거 치실 때 게임 안 하시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서부 T&D와 효성 TNC를 꼽아주셨습니다. 서부 T&D랑 히든카드가 어떻게, 서부 T&D는 약간 건설이나 네. 그래도 중소건설사 쪽 아닙니까? 맞아요. 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유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그 호텔이 있어요. 네. 서울 용산의 드래곤시티요. 드래곤시티. 네. 여기에 GKL이 입점합니다. 아, GKL이 기존에 카지노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도까지도 리오프닝 때문에 카지노라든지 여행 좋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카지노로 하면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뭐 항상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 롯데관광개발 뭐 이 정도 강원랜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서부 T&D가 조금 많이 뭔가 숨은 보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도 여타 카지노주들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시세 분출이 덜 된 상황들 충분히 수급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이제 GKL이 서부 T&D 안에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GKL의 업장, 그 명동에 있는 힐튼 호텔 안에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관광객 수는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 코엑스에 있는 세븐럭 카지노와는 비교했을 때, 뭐 카지노의 어떤 수익은 드로백과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드로백 자체가 상당히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이제 매스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용산 드래곤시티로 입점을 하게 되면 VIP들을 모시기에 모객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들, 부대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GKL이 드래곤시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총 4개의 호텔, 여기까지 조금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랜드 머큐어, 그리고 이비스 스타일, 뭐 노보텔이라든지 노보텔 스위트까지 총 4개의 호텔 플렉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내 호텔 업장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용산 주변 부지에 대한 어떤 개발들 속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도 같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T&D가 호텔업도 하고 있는데 6월부터 업황이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해서 객실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호텔업을 시작한 이후로 올해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천의 쇼핑몰도 보유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들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에 있고요. 신정동 그리고 인천 연수까지 총 3곳입니다. 지금 신정 사이트를 보시면 서부 그 화물 터미널 이제 단지라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미개발 중인 부지로는 현재까지는 가장 넓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트럭 차고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종합시설, 상업지구라든지 공동주택, 오피스텔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2016년도부터 국토교통부와 주관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투자 포인트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종가부터 3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5,000원. 죄송합니다. 지금 목표가와 매수가를 잘못 적었는데 네. 지금 종가부터 7,200원 위로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바닥을 확인을 했던 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서부 T&D 카지노를 품에 안게 되기 때문에 히든카드가 생겼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이번엔 7억 명의 효성 TNC입니다. 혹시 7억 명이 뭐 레깅스를 입는 사람의 숫자인가요? 맞아요. 7억 명의 중국 여성들, 아. 이제 중국 여성들을 타겟으로 이제 효성 TNC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글로벌 스판덱스 1위 업체이죠. 그래서 21년에 이제 레깅스 열풍을 타고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 섬유와 무역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제 21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10개 이상의 업체가 레깅스, 요가복 소재로 활용이 되는 이 스판덱스 제작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있는데요. 이제 18년부터 21년까지는 이제 매출액 등 이익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순이익이 1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과 이 단기 순이익이 90% 이상 떨어질 만큼 어닝 쇼크를 겪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또 스판덱스 가격 급락하면서 이제 스판덱스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의 가격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판매 마진이 급격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의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영업 실적이 조금 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주가 반등의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10%에 육박해서 배당금이 5만 원 정도 지급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파로 고배당주의 급락에도 조금 선박하는 모습 보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으로 조금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스판덱스 수요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재고 일수가 7월에는 한 50일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10월에는 20일 가까이로 접근하면서 소비 심리가 조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파르게 하던 이제 스판덱스 가격도 9월 이후로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내년에는 다시 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가를 보면은 이제 21년부터 전기차 소재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을 때는 96만 원 선까지 폭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고평가 논란이 조금 되면서 현 주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연초 이후로 계속 주가가 하락이 지속이 됐지만 다시 요즘 재상승하면서 이제 최고점대 형성 이후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241선을 돌파할지 조금 지켜보면서 매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종가, 그리고 목표 주가 40만 원, 손절가 33만 7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TNC의 목표 주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3만 7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시장 안에서 수급도 좀 챙겨 볼게요. 정말 마지막 날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안 도와준다라는 이야기, 불면 소리가 좀 많이 나왔는데 기관 쪽의 매수 매도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관이 한국전력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무려 1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체 발행 한도 2배에서 6배로 상향을 하겠다. 뭐 1차적으로 부결이 됐었는데 좀 수정안으로 지금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금 흐름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요금 인상 단계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뤄질 것 같은데 기존의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상당폭으로 조금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매수세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한화생명입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보업계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생명보험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종신보험도 종신보험이지만 변액보험 상품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수익성이 상당히 나빠져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생명이 선제적으로 동남아 시장,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이면 신회계 기준이죠. IFRS 17이 반영이 되면 재무구조도 좋아 보이는 거고 보험의 안정성, 보험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또 지급 여력 비율입니다. RBC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리파인입니다. 지금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인원들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기대감에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최근에 뭐 빌라왕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이슈가 나게 되고 사기 피해자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황 자체가 거래 건수가 많이 이제 얼어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화솔루션 기관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옵니다. 다만 반대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시선을 갖는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연초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셀이라든지 모듈을 다루고 있는 업체들, 하나솔루션한테는 특히나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수 포지션은 유효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솔루션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 매도 동향입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네, 오늘 외국인 매수 먼저 보면 NC소프트 지금 2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6월 이후 이제 1년 6개월 만에 한국 게임의 판호를 발급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 급등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영향으로 NC소프트 동반 강세 모습과 함께 이제 외인 매수세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출시 게임인 TL 정보 공개가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조금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게임주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이 게임주들의 주가 변화 관심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F 조금 매수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같이 조금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조금 투심이 얼어붙은 만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조금 시총이 큰 종목 하방 멈추고 좀 횡보하면 하단에서 이제 지지되는지 살펴본 후에 접근해도 조금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종목 보니까요. 포스코 홀딩스 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 조금 부진했지만 이제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 부각되는 만큼 조금 성장성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 좀 추이 살펴보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대체재를 구하기 어렵고 또 중장기적으로 리튬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해서 리튬 쪽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매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업황 계속 안 좋죠. 하지만 이제 회복이 조금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 저점 분할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장의 하락이 좀 큰 상황이에요.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고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1% 중후반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 매매에도 좀 우려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죠. 코스피가 2.07% 크게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 오늘 또 한 번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2233.18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1.92% 크게 밀리면서 679.0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과연 전일장에 비해서 오늘장도 또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